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26학번 손하연입니다. 너는 꿈이 뭐니?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의 시작은 이 물음입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떻게 성장했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아갈 잠재력을 지닌지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 그것이 학생부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명확한 꿈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꿈을 억지로 찾으려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꿈이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시작은 그저 생명과학이 좋은 학생, 수학이 재밌는 학생이어도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저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에서 시작하여 간호사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꿈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고 있을 후배님들을 위해 학생부 관리 비법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 관리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한 과목 한 과목 포기하다 보면 포기가 일상이 되고 이를 만회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싫어하는 과목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열정적으로 듣고 질문을 한다면 분명히 교과목 선생님께서 본인의 노력과 열정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업 시간에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졸릴 수 있지만 스탠딩 책상이나 본인만의 방법을 통해서 잠을 깨려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시는 선생님 앞에서 일어나려는 의지 없이 자는 것은 예의 없는 학생이고 그런 학생을 뽑고 싶은 대학교는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열정적으로 듣고 대답하고 눈맞춤하는 평소 본인의 모습이 전부 학생부에 녹아들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출결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출결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은 곧 성실함의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출석을 꼭꼭 신경 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몸이 너무 안 좋아 빠지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해 면접에서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때 수술을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건강하고 그 이후로는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면접관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의 꽃, 활동입니다. 먼저 학생부 내용별로 틀을 잡은 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노하우를 적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저는 교과목 내에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내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어 교과에 간호를 융합하거나 영어 교과에 과학을 섞기보다 개별 과목에서 나의 역량을 펼치는 것입니다. 특히 막연히 대학교 수준을 안다는 것을 어필하기보다는 고교 과정 내에서 호기심을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화학 1에서 어떻게 화학 분자는 같은데 구조가 다를 수 있지? 처럼 배운 내용에 왜라는 꼬리를 물어 탐구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어려운 내용을 나열하는 것은 그것을 진짜 이해했는지 검증할 수 없고 추후에 면접 준비 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교 과정에서 호기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탐구 열정이 있는 고등학생의 모습입니다. 창체는 1학년 때 틀을 잡고 점차 구체화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생명과학으로 큰 틀을 잡고 굵직한 탐구를 진행합니다. 이를 2학년 때 화학 1과 생명과학 1으로 확장하고 이를 다시 3학년 때 생명과학 2, 고급 생명과학 분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교과적인 분야를 어필했다면 본인의 관심 분야를 어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저는 1, 2학년의 주제를 3학년 때 다시 연계하여 확장하는 탐구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때 학생부에 놓였던 죽음 교육을 3학년 때 간호와 연계해 아동기의 간호사로서 죽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했었습니다. 또 2학년 때 다룬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3학년 때 다시 간호와 엮어 더 확장시킨 탐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 면접 질문을 받은 적도 있으니 분명히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주제 선정에 수월할 뿐만 아니라 면접 시에도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활동을 구성했으며 몇 년에 걸쳐 이 주제에 대해 생각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꿈이 바뀌더라도 바뀌기 전 꿈을 꾸며 했던 탐구를 추후에 다시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꿈도 현재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AI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거 저는 AI 없이 혼자 탐구를 진행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AI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훨씬 더 수준 있고 나만의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AI에게 주제를 선정해달라 요청하지 말고 키워드를 잡은 후에 그 키워드와 어떤 분야를 엮고 싶은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그 키워드에 대한 최근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분명 본인의 흥미를 끄는 탐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용 작성에 있어서는 복붙 없이 진짜 나만의 언어로 써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내용을 작성할 때 개념을 복붙하거나 그대로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엔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보고서를 읽으시는 선생님께서도 가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나만의 언어로 써내려가기를 추천합니다. 본인이 이해한 후 자신만의 언어로 써내려가는 것이 정말 이해에도 기억에도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잘해놓으면 면접 준비 시에도 정말 편하니 꼭 추천드립니다. 진로 역량을 어필하고 싶다면 가장 다가가기 쉬운 학급 임원이나 교과목 도우미를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3년 내내 영어 과목 도우미를 해서 영어에 관심이 있음을 학급 임원을 해서 공동체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학생회와 같은 단체 활동이 공부와 병행하기 부담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활동들을 통해 충분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입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시작하며 방대한 양의 생기부를 어떻게 전부 외워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교과의 탐구 동기, 내용 요약, 배운 점, 강조할 점 이것들을 정리하여 먼저 암기하였습니다. 각 대학교의 과목마다 이수하기를 추천하는 교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주요 교과를 먼저 정리한 후 나머지 과목들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에 제가 간호를 꿈꾸게 만들어줬던 탐구 2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에 맞는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탐구는 나만이 가진 무기이고 나의 독특한 색, 남들과 겹치지 않는 나만의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만들기 벅차다면 지금의 꿈을 잊게 해준 도서나 탐구를 자기소개에 녹이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추후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면접 분위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만일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질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면접 하루 전 만들어둔 나만의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면접 직전에 활동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활동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면접 직전엔 긴장을 떨치기 위한 명상이나 나만의 요약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면접에서 항상 명상, 행동 강령 보기, 루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행동 강령이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적어둔 나만의 요약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온다면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답변하고 첫 번째로 생각 후 답변을 하거나 두 번째로 생각이 안 난다고 솔직히 답변 후 추후 개강 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기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예상 질문을 어떻게 답할지 키워드로 요약 정리해두기도 했습니다. 만약 AI 간호 활용 질문이 나온다면 AI의 한계점인 정보의 빈부격차,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후 환자에게 우려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필요성, 앞으로 간호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지 대학교에서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고 마무리하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리하여 방향성이 약간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면접 시 암기했음이 티나지 않도록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꼬리 질문도 여러 개 만들어보고 관련 개념도 다 이야기해보면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신감도 저절로 생기고 스스로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학교 면접을 보면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저의 학생부 노하우를 탈탈 털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노력이 곧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큼 힘들었던 기억도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도 전부 너무나도 값집니다.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저의 합격 수기가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막막한 시작 앞에서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